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구 중남구 지역위원장 이재용입니다. 제가 이번에 유튜브 채널 재용TV를 개설했습니다. 앞으로 재용TV를 통해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보다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공유하는 재용TV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이미 우리 정부에서 예상했듯이 일본 아베 정권이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정령 개정안을 가계에서 처리했습니다. 즉 일본 정부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는 겁니다. 이미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었습니다. 아베는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본 전범 기업들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결정 등 국가 간 신뢰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가 경제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에 부딪히자 설거머니 수출 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라며 느닷없이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일본에서 북한으로 전략물자들이 흘러들어간 사실이 잇따라 덜쳐지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사안이라며 의물적 다시 한번 말을 바꿨습니다. 스스로 참으로 궁색함을 드러낸 거죠. 심지어 지난달 말 자기네 나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또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라는 선언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개척 일본 스스로가 이 정신을 부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말을 아베가 바꿔도 우리나라에 대한 아베 정권의 무역 보복 조치는 국제법상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일본 내 언론, 지식인들조차 아베의 무모한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 결국은 일본 반도체 관련 산업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거라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국내외 유수의 언론들도 아베 정권의 이러한 잔혹한 행위에 대한 비판의 논조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64%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의 위상을 생각하면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 터집을 잡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11년 전인 2007년 4월 일본 최고재판소가 일본 정부나 기업이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자발적으로 구제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가해국인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피해국 국민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소멸되지 않았다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우리 대법원이 11년이나 지난 지난해 10월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늦어진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근혜 정부의 농단 때문이었죠. 이제 아베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터지잡기 전에 자기들 나라 사법부의 판결부터 제대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은 정작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연당, 일본에 대해서는 묵인하거나 동조를 하면서 오로지 우리 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추경 발목 잡기로 100일 동안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도록 했습니다. 정작 일본의 오만에 대해서는 이런 방도 한마디도 없이 정부와 대통령 때리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제목팔이를 하면서 우리 정부를 조롱하다가 온 국민들의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언론의 건전한 비판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파적인 이익에만 공모하는
대한민국의 천일 외국 언론의 민낯, 참으로 민망할 따름입니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날 오후에 곧바로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가해자인 일본의 적반 하장을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 라면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단호한 맞대응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소재 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의 확보, 원천 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공장의 신정설, 금융 지원 등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다 라며 나아가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 라고 향후 우리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기조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대응 기조를 튼튼히 뒷받침하는 것은 다름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화사업,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단합된 힘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미 자발적인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 일본 여행 안 가기 등 노 잡힌 노 아베 운동을 통해 그 힘을 여실히 증명해 보이고 계십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 1997년 금모으기 운동, 그리고 2016년 겨울 대한민국을 뜨겁게 밝혔던 촛불의 정신은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가 얼마나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지 생생히 보여준 참으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참여와 연대는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동네 편의점의 사장님부터 대형 마트까지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본 맥주와 일본 담배 매장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시민들께서도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시면서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 일본 여행 안 가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계십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52개 지자체에서도 일본 지자체와의 교류 중단, 일본 불매운동 동참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0%가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대구는 1907년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100년 전 힘이 독립운동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역사의 현장이 오늘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우리 앞에 보이콧 재팬, 보이콧 아베, 일본 불매의 외국 운동의 현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보수와 진보가 다르지 않고 외국의 현장에서 보수와 진보가 등 돌릴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현충일 추념식에서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바로 애국이라고 하셨습니다. 구한말 대구에서 시작한 국제보상운동, 일제에 한거한 독립군의 역사, IMF 위기의 금모으기 운동, 이 부분에 어떻게 좌우와 또 진보와 보수가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눈앞의 불평과 난간에 굴복한다면 그 아픈 역사는 다시 반복될 뿐입니다. 결국 기득권과 사익을 넘어선 시민 개개인의 선한 의지가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희망찬 내일로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일 것입니다. 기미 독립운동 100주년, 다시 한번 이 땅에 굴종의 역사를 강요하는 일본의 무도한 경제 침략에 대구 시민 여러분의 선한 의지, 결코 꺾이지 않을 애국의 열정으로 함께 연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